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요.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새로 시작한 연장방송 너무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제 사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어제부터 매주 수요일에 이제 사법 어때라는 코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좀 불안하시긴 합니다. 네. 왜 불안한지 아시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모신 게스트가 두 분인데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차기 특검 후보로 뭐 하마평이 계속 오르고 있으셔서 어제 본인은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예, 그래서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사법 어때라는 코너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어제 첫 방송도 아주 꽉 찼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널리 홍보를 해야 돼서 제가 첫 인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장마 대비도 MBC와 함께 슬기롭게 합시다. 제비가 날면 비가 오던데 종배형 허리 펴세요. 아직 콩 못 심었슈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오더라. 이런 말 아세요, 제이비? 들어봤죠.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되게 과학적인 거라고 저는 몰라가지고 좀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 네, 과학적인 얘기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비가 낮게 날면 주변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고 습도가 높다는 증거로 곧 비가 내릴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장마철에 저는 방송에서 빠질까요? 제비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입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제비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시대에 순응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저희 세대는 다 아는 말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기억지은님, 네. 오늘은 양평에 워크숍 와서 시선 집중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전 정부의 과오로 인해 시선 집중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중에 중요한 이슈들을 두 개 저희가 오늘 짚잖아요. 2부와 3부에서. 오늘은 둘째치고 이제 특검 수사 개시되면 계속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네. 시선 집중도 할 일이 많다. 네.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군이 어제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면서 확성기를 튼 지 1년 만에 중지를 한 건데 대통령실은 중대한 북 도발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긴장 완화 조치로 대북 확성기 중지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전격적으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한마디로 잘한 결정이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6분 집중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해서 북한이 기괴한 대남 방송을 계속 틀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가축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공포스러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실효적으로 북한의 개선된 조치를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만 늘리는 조치를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중지 지시는 하나의 결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눈길을 끄는 점은 용어입니다.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굳이 중지라는 용어를 쓴 건 일말의 재개 가능성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를 이어가는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정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민간 단체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띄우고 북한이 맞대응 조치를 하는 상황, 이거를 좀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의 효과를 반감 또는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난 9일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침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님이 제가 군 생활을 대북 대남방송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라고 네. 올려주셨고 네. 역풍이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젯밤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편하게 주무셨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지금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요. 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송해면 주민들이 군 측에 이런 제보를 했다고 해요. 네. 북한이 종전 쇠를 깎는 듯한 소리가 아니라 네. 대중음악 비슷한 노래를 좀 틀고 있다. 야, 기괴한 소리까지는 아니다. 네. 음악을 좀 틀고 있다. 그리고 소음도 종전보다 작게 들린다라고는 제보를 좀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주민 안미희 씨의 말이 보도가 됐는데요. 집 외벽을 뚫고 들어오던 대남방송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아졌다. 아, 출력을 낮췄군요. 네, 직접 구입한 소음 측정기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예. 일단 우리가 멈췄으니까 너희들도 멈추세요라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조금 조용한 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전해드리고요. 0315님, 아들이 엊그제 군대 자대 배치 갔는데 어제 뉴스 보고 너무 안심이 됐어요. 지금은 GOP 근무거든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 그리고 이 없애기 위해서 국군 방첩사를 동원하려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 간 사람이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요.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서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선 2주 전 5월 27일에 주요 자료를 파쇄를 하면 네. 부품을 5월 28일 날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경찰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게 네. 아니 왜 멀쩡한 PC를 파쇄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국가 재산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왜 여기에 방첩사를 동원을 합니까? 내란에도 예? 내란에도 동원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천지분간이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기를? 자, 일단 이 소통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증언까지만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이 여파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뉴스가 어제 전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열어야 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모두 치워버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 소스 코드까지 전부 없애버렸다. 제가 이 생활상의 원리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택을 매매하면 이전 주인이 싹 쓸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 재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전세살이 하던 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도둑이 되죠. 절도가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벽에 그 박았던 못자국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직원들이 지금 전세 살았던 겁니까? 자가살이 했던 겁니까? 전세죠. 전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네? 지금 토토로님이 제가 싫어하는 단어지만 한 번만 쓰겠습니다. 엄중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레드헤어님 군대 조직은 국방과 외교에 써야죠. 대통령 PC를 부시는 데 씁니까? 라고 좀 화를 내주셨고
전광성님도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리고 울트라 왕당근님, 안녕 이브님 등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다면 파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못을 하긴 했나 봅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때 뉴스에 참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증거 인멸하려고 아예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디가우징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건 파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때려 부순다라는 거잖아요. 아예 못 쓰게. 그죠? 네, 해움님이 국정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물품 훼손 및 파기 등은 불법입니다. 인수인계 안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결론은 수사가 좀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처벌이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 지도부가 취소해버린 건데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취소 이유를 밝혔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현재 지금 논의 중인 의총에서 논의 중인 이 안건들은 의결로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네, 차기 원내 대표에게 넘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죠.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판이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친한계는 친윤의 바리케이트를 뚫고 지나갈 힘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심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임기 연장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박형수 원내 수석부 대표의 말을 추가로 들어보시죠.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임기는 가는 것입니다. 들으셨죠? 임기 연장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고 새 친윤 원내대표는 오고 이게 지금 돌아가는 국민의힘의 상황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야리님이 투명인간 취급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린주님은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콩 한 조각을 두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무감사로 좀 맞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를 이제 개시를 결정을 했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부터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건데요. 당무감사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에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주체임과 동시에 대상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다른 대상들이 응할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상실이 응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의총이 전격 취소된 요 하나의 현상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총 그게 정확하게 한 40여 분 정도 앞두고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고별 기자회견을 또 열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앞두고 이제 중소기업 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중소기업 장관 회의에 필요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들의 협찬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협찬을 요청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이고 답변을 달라면서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이른바 쪼기 시작한 건 지난달 즈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협찬 내역을 지금부터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협찬 요구 내역입니다. 네. 삼성전자에는 회의용 태블릿 PC와 모니터를 요구했고요. SK텔레콤에는 와이파이 설치와 안내 키오스크를 요구를 했고 현대자동차에는 제네시스급 의전 차량 30대와 수소버스를 요구를 했고 오호. 이것만이 아닙니다. CJ에는 K뷰티 홍보 부스를, 삼양식품에는 K푸드 부스를 차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CJ 올리브 영에는 VIP용 선물 세트를, 삼양식품에는 사은품용 불닭볶음면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제주 삼다수에는 삼다수 9,000병을, 동아 오츠카에는 캔 음료 1만 개와 냉장고 10대를 요구를 했고, 한화에는 불꽃쇼를 후원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꽃쇼 돈 엄청 들어가는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5대 은행에는 회사당 1억 원씩의 현금을 출연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나라를 위해서 좀 협찬을 하세요 이런 겁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살림 차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에이펙의 경우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서 협찬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법적 근거는 있는데 다만 협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해 주겠다고 할 때의 경우고. 아 기부.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협찬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 이 국가 재정을 아끼려고 이랬던 겁니까? 참 해도 참 너무한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아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PD님이 올려주셨으니까 읽을게요. 오늘의 전문 용어 삥 뜯다. 라고 임금님 개캔디님이 올려주셨고요. 저는 품격 있게 가기 위해서 가급적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 PD가 쓰라니까 써야죠. 네, 삥 뜯는다. 네, 정부가 삥 뜯는 건 보다도 처음 봅니다. 네, 그리고 KJHG님은 조폭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달토끼님은 중기부 장관 누굽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영주 장관이죠. 까루님, 중소벤처기업부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네요. 참 조목조목 세밀하게 삥 뜯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해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했던 거 요구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조금 전에 특별법 근거를 갖고 지금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마 해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목조목 목록까지 정해준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불꽃쇼 이런 거는 15억이던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정말 너무하셨네요. 다음 뉴스 하나 볼까요? 자,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지난 10일 충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안장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도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일부 도의원들이 활짝 웃고 어떤 의원은 만세를 부르는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애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웃었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노동계는 즉각 2차 가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 건의안을 발의했던 안정은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이다 라면서 조문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조문도 아직 안 간 거예요? 여기에 또 2차 문제가 있는 건데요. 조문도 가지 않고 건의안을 발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활짝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지금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그러니까 뒤바뀌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데이지님이 가식 덩어리들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정신줄 좀 잡으세요라는 댓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도의원들을 다 싸잡아서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좀 분간점하고 살아라. 아까 제가 천지분간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니 근데 이런 기념 촬영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건을 줄줄이 하면서 그때마다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이런 거 뭐 매일 이렇게 단체 사진 찍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